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찐시황 주간의 여러 가지 이슈를 또 정리해보고 한 주를 마감하는, 솔직히 찐시황이 와야 한 주가 마감하는구나 싶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또 시청자 리퀘스트까지 같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오늘의 찐시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의 남자, 토요일을 문을 열었다가 닫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두 번 했네요. 네, 근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한 주말 한 주중반 이후에 뭔가 그래도 좀 고개를 들이밀고 올라오고, 또 저희 토요일 날 아침에 미국 시장 확인해보고 또 드는 생각은 참 마음이 뭐 약간 좀 싹 가라앉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한 달간, 6월 달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7월 달 좀 들어오면서 많은 이슈가 지나가고 또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로 가득 차 있다가 이게 서서히 지나가면서 마음 한구석이 그래도 시장이 약간 반응하면서, 뭐 저희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한 1% 이 정도만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1% 중반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좀 살 것 같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고마워하는 이 소중함, 이런 게 생기는 토요일입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앞으로의 변화가 좀 더 저희를 좀 안락하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좀 안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아니면 여전히 경랑의 파고 속에서 고민을 또 계속 많이 해야 될지 하나씩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또 큰 화두는 물가였었죠. 그래서 6월달 CPI, PPI 뭐 9.1%, 뭐 11.3%, 뭐 거의 다 9%, 10%가 작년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7월 달에 그러니까 반대로 한 10%대 가까이 물가가 낮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10%, 그러니까 지수가 10% 움직였다는 얘기는 얼만큼 그 사이에 물가 압력들이 컸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그런 쪽인데, 시장은 일단 약간 피크아웃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점일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점일 것이다입니다. 말씀대로. 보통 이제 물가 수준이 한번 이렇게 쫙 올라오게 되면,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쫙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만들고 이렇게 쭉 빠지는, 이번에 코스피 지수는 그랬는데요. 네. 근데 하여튼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그 고점에서 이제 막 머물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보통이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물가는 상당 수준 높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점이었다가 여기 낮아지는 거 가지고도 마음을 좀 돌리고, 좀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적으로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펼칠 수 있는 상황들,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연준이나 각국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75bp, 100bp, 근데 100bp는 딱 올린 나라가 있었죠. 캐나다. 네, 그냥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근데 좀 늦었습니다, 캐나다는. 그래서 그거 올리는 거 보다 보니까 미국도 우리도 100bp? 이러면서 막 또 한번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들은 상당히 높아졌죠. 단순하게 유가만 고점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지금 CPI 쪽에서 구성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주거 쪽도 있겠지만 그것도 완만한 상황들이고, 그 밖에 에너지, 유가 이런 쪽, 에너지, 식료품 이런 쪽들도 고점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 피크아웃을 그대로 만들면서 변화가 될 것인가, 이거는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이어지는 물가를 연준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그나마 미국은 지금 나오는 게 경기율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또 초과 수요, 가수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마저도 다 꺾어버리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들. 근데 지금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서 그냥 아예 그 밑에 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아유 여기서 이제 쉬자라는 분위기 쪽에서 장단기 금리차 계속 역전으로 나옵니다. 이게 좋은 신호 아니란 거라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 저희가 물가 지표 쪽에서 정신이 팔리는 가운데 발표했던 베이지북은 경기가 물론 후행적이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벌써 5개 주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후행적인 지표가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지는 요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솔직히 경기 침체, 뭔 소리야 또 갑자기 작년 한 6개월 전에는 경기 부양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경기 침체가 나옵니다. 이 얘기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오는 게 연준이 의도하는 바다. 그래야 금리로 다른 거는 못 건드리는 부분까지 다 싸잡아서 어떤 수요에 대한 압박이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또 그 물가를 낮추는 쪽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뭐 에너지, 원자재 이런 가격의 정점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보통 저희가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은 이게 그냥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게 하락인 줄 알았지? 그러면서 또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원래 달러화가 약세일 때 원자재들이 강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반대로 됐죠. 근데 지금 달러화가 초 강세로 갑니다. 그런데 원자재들이 여기도 강세로 간다는 건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러면 다 자금들이 달러화를 보면서 그쪽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쪽 그리고 유가 쪽 여기서도 어떤 수요를 촉발시켰던 그래서 그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이죠. 이게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첫 번째. 게다가 또 경기 위축이라는데 수요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쪽은 하락할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구리부터 뭐 2차 전지 들어가는 원재료 모든 원재료를 쭉 봤을 때 철강 빼고 그러니까 철광석 빼고 나머지 원자재들은 재고가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5년짜리 차트를 보게 되면 재고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다. 거기다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경기가 또 침체가 되거나 위축이 되게 되면 또 뭔가 정부가 약간 불쏘시개 역할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나왔을 때 실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 그럼 또 반복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유 또 금리 올라야겠네. 또 경기가 위축되다 보면 아유 이거 또 경기 살려야겠네. 뭐 이게 반복되다가 그냥 10년, 20년 가겠네요.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많게는 30%, 많게는 20% 정도 하락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가 될 것이냐. 그리고 물론 작년이나 과거 수준보다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밀릴 것이다라는 건 맞는 상황들인데 예전에 한 1, 2년 전만큼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또 매장량도 그렇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수요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과 관련된 쪽의 부분들도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의도하는 대로 가수요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다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끌어졌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보는 유가나 그리고 또 나머지 구리를 필두한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도 일단 체크는 계속 해야 된다. 이게 다시 반응하게 되면 또 물가에 대한 압박들 커지고 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급 쪽 말고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로 움직이는 것들은 공급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 또 금융주 실적 발표하면서 대표적으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도 보니까 이제 어마무시하게 실적 발표가 이제 쭉쭉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매크로한 얘기들, 물가가 어때, 성장률이 어때, 이런
소매 판매가 어때?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건 살짝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실적 가지고 머리 싸맬 상황들이죠. 어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금융주에 대한 시각이 워낙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금융주 뭐 대손 충당금 쌓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2주 신저가 나오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깜짝 놀랐네요. 시티그룹이 나홀로 독주를 하면서 13%인가 올랐죠. 오늘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즉 다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낮은 기대치에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얘는 제외, 얘한테 가자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선전하는 것, 즉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나는 잘 견뎠다라고 하게 되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섹터로 볼 게 아니라 개별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챙길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라도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있으면은 이대 종목들 HTX 켜서 이거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떨까?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가 보통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싸다고만 느껴졌는데 이게 과연 싼 거 외에 실적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싼 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안 나온다. 이번 반등에 정리해야겠죠. 그게 더 맞는 투자겠죠. 근데 많이 하락했다고 많이 밀려서 난 이건 40%대 하락했으니까 못 팔아.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안 맞는 종목이고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고 그럼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30% 하락했는데 이건 40%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될 때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미련이 됩니다. 아주 이러다가는 그냥 비자발적 투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왜 이래? 라는 얘기만 그러면 괜히 시장이 안 좋아 보이고 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의 시장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코멘트 나오는 것과 이제는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도 같이 보면서 이 하반기 전망 상당히 또 중요해지겠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느냐 생각보다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그동안에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걸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하향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주가는 위축이 됐어도 거기다가 나오는 이 실적까지 위축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바라봤던 밸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 하향이 됐었을 때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쪽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실적에 대해서 또 많이 챙겨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본격적인 바닥이냐? 이게 진짜 얼마 만에 삼성전자에 올라오는 건데, 삼성전자 양봉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그러면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아직 거래량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거의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과거에 거의 없던 거래량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요거 봐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것 중에는 해외 증시 쪽에서 그거죠. 지금 저희가 바라봐야 될 쪽은 따단 대만. 네, 이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지수도 보게 되면은 딱 쌍바닥이네요. 네, 쌍바닥 만들고 거기서 근데 요런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죠. 한 이틀째 급락하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똑같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딱 보기는 아니 우리가 이럴 체력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증시안정기금 투입합니다. 빵 떴죠. 그 다음날 그럼 너 차례야. TSMC가 우리 실적 이렇습니다. 빵 떴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TSMC 실적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IT 반도체도 경기 침체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더 컷이 나오고 그만큼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힘들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TSMC가 이번 실적에서 네, 뭔 소리 하고 싹 다 제껴버렸죠. 그 중에 나왔던 게 기존 고객사도 그렇고 삼성전자에서 뺏어온 고객사 저희는 아픕니다. 고객사도
들어왔는데 이쪽도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고객사 중심으로 수요가 줄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거 3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내년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도 지금 한 90에서 95% 그러니까 많아봐야 5% 10% 정도에서 거의 끝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그러면 우려감이 좀 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TSMC가 뭐 하는 회사냐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나 뭐 CPU라고 하는 거죠. 반도체의 두뇌, 핸드폰의 두뇌, 그리고 또 자동차의 핵심 칩 두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걸 만들게 되면 오더 컷이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네? 그러면 잠깐만 그때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괜찮다는데 야 다시 챙겨봐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첫 번째 변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금 기조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또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면 갖다 이유 붙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지면 이유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막 갖다 붙여요. 그런 거 뭐 참, 네.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그거죠. 외국인이 팔아서 수급이, 모든 주가 얘기할 때 수급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솔직히, 그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뭐, 이유 찾아가지고 뭔가 주가 하락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나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쪽은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쪽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쪽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첫 번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그동안에 저희가 PC만 가지고 봤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끝났죠. 네. 근데 여기서 새로운 기기,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왔던 폭발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걸 또 하나의 흐름을 PC 쪽 말고 또 하나를 견인했던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또 다음 대세.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제 정체가 되고 이쪽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또 뭔가의 시장의 기술로 인해서 혁명을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또 메모리 반도체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게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하나가 이제 우리 생활로 들어올 정도로 성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이쪽도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TSMC가 지금은 부럽죠. 네, TSMC는 기껏해야 AP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과정 쪽에서 들어갈 저장하는 메모리 쪽이 보면 그냥 항구적으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저장한다. 뭡니까? SSD, 낸드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냥 지웠다가 전원 꺼지면은 메모리 사라진다. 뭡니까? 디램, 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부러워할 때가 올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파운드리 분사설, 파운드리 가지고 분사해서 야 잘 키운 거 가지고 미국에 보내야 된다. 나스닥에 상장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지금은 어떤 택티컬한 그러니까 어떤 뭐 기교를 통해서 움직여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 인정하고 5나노급에서 지금 쭉쭉 뽑아내 가고 있는 TSMC에 대해서 일단 부러워하고 반성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그럼 준비해야 되겠죠. 먼저 3나노로 들어가서 기술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율부터 잡고 한숨 좀 돌린 다음에 천천히 기술 완성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따라가는 게 나와야 이제 진정한 삼성전자의 매력이 아닐까. 네, 삼성전자 화이팅!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심리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환율이 이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7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지금 7월 7일, 하나, 둘, 셋, 넷, 46,000대도 매수를 잡아야 되나요? 네, 하여튼간 이때부터 이제 턴하기 시작하죠. 7월 7일이라고 하게 되면 딱 요 조정할쯤이네요. 네, 즉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야 움직인다는 게 여기 삼성전자에서 나오죠. 이렇게 반응을 하고 거기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환율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이때쯤이면은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규 매수랑 공매도 청산이 같이 결합되면서 나와야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나올 땐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서히 그동안 공매도 중심으로 나뉘어졌던 부분들이 고개를 좀 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저항은 6만 1,000원대 부근 정도에서 그 조금 더 이게 지금 중기적인 저항이죠. 예, 그래서 6만 정확히 볼까요? 예, 지금 가격으로는 6만 1,700원입니다. 여기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고개를 쭉 든다라고 되면 지난번 저항과 봤을 때 한 6만 5천원대까지 여기가 일단 저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는 할 것 같은데 한 6만 5천원대 부근에서 신규 매수의 감이 확인이 돼야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물론 지금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율 반등형 성격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돼줘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미가 될 것이냐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지금 자리 쪽에서는 지금 조금만 더 내려왔었으면 참 장중엔 찍었었네요. 찍었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지금 약간 하향 횡보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들어왔는데 지금 탄력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습니다. 지금 저항은 99,500원. 네, 500원 뺀 10만 원. 여기가 일단 저항인데 아마 안착했을 때와 아닐 때가 좀 바뀌죠. 지금까지 보면 항상 이런 때 검은석 선에서 맞고만 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 맞고 떨어질까? 아니면 안착해서 뭔가 기지개를 좀 보여줄까? 여기서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11만 원대 근처까지도 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명쾌하게 움직임이 보여지네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특히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이런 반전이 나오면서 거래가 팍팍 터지는 거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더 맞다라는 측면 쪽에서 보지만 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 그 가운데서도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숨은 돌렸다라는 쪽의 반응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을 볼 때 아니 지금 뭐 크게 바뀐 게 있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서 주가 빼다가 안 좋은 거에서 개선된 것도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네? 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악재는 여전히 쭉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 속에서도 저희가 모르는 거 있습니까 이제? 거의 다 아는 거고 뭐 전쟁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 쉽게 안 끝나 이제 뭐 거기 희망도 안 가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 좋을 거다. 별로 이래서 주가가 밀렸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러면 잠깐 보자. 그래도 이거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씩 약간의 일말의 좋은 소식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응을 하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는데 결론입니다. 뭐 지난주와 이번 제가 뭐 썸네일만 보고 저 사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지난주 찐시황과 이번 주 찐시황 그 전 3주째 찐시황 똑같았습니다. 2300들 들어왔을 때는 단기 반등의 무게를 둡니다.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저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 이쪽에서는 반등이 맞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뭐 보는 거 그대로 그냥 보는 거 그대로 얘기 드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니까 2300선에서 단기적으로 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단기적인 이런 이격도 압박된 이런 상황 쪽에서 이렇게 심하게 하락된 쪽에서 그냥 한 번 더 밀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밀려도 이게 오르는 게 다시 밀기 위해서 오를지 아니면 안정을 찾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사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여기서 반등을 쭉 하기에는 저는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살려는 드릴게 라고 하는 변화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반등이 들어오느냐 어디까지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딱 2450 정도라 1차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다음 2차 2550 이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FOMC가 없는 기간 동안에 이번에 실적 그래도 좀 잘 버티고 넘어가주고 하게 돼서 이번 여름 때 썸머 랠리 모르겠습니다만 뭘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고개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 2450, 두 번째 2550 정도까지는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되 반대로 살짝 또 반등하고 체력이 너무 약해서 2250이 또 이탈되는 꼴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또다시 하방 압력의 시작이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런 이격도의 패턴 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냥 다시 꾸꾸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계속 시도하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위쪽으로 좀 돌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야 된다라고 되면 적어도 지금은 뭐 겹겹이 쌓여 있긴 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먼저 들어와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거 보면서 적어도 직전 고점 나왔던 요 마디가 2420이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에서 지금 하향하는 이 중기적인 저항권들을 한번 터치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의치 않으면은 또 밀릴 거고, 여의타면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괜찮으면은 위쪽으로 쭉 움직일 거고 하는 이런 변곡점이 이제 서서히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좀 다음을 대응하자라고 한 점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잘 버티셨습니다. 아유 지금 마이너스 30-40% 아유 못 팔아 버티셨는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앞으로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니까 앞으로 난 쓸 자금 이거는 여유 자금이야라고 두신다고 하더라도 또 보통 저희가 여유 자금이라고 하는데 뭐 괜찮아 방치해도 되는 돈이야. 돈을 방치한다는 개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네. 근데 이런 돈이라고 하려고 해서 길게 본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반등이 한 1차적으로 한 2450이 나온다라고 되면 그동안 계속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아마 적어도 저점에서 한 10%대는 올라와서 내 계좌가 총 40%가 손해봤는데 30%대 안쪽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꼭 드리는 얘기지만 안 되는 것들, 되는 것들이라도 요거는 내가 버텨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내 후손한테 물려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지만 이런 종목 항상 파는 거는 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더 볼 것 종목과 아닌 종목들을 구분을 해서 아닌 종목이다 생각되게 되면, 죄송한데요.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현금은 좀 두셨다가 만약에, 또 저런 말 들었더니 틀리네, 계속 가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주도주나 아니면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물론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이쪽에서 나오는 섹터를 가지고 거기 더 비중을 늘리든가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게 나중 계좌에서는 훨씬 더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안 되는 종목 줄이다가 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게 더 훨씬 좋지. 아니면 시장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안 되는 종목 줄였다가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아유 그래도 이때 한번 현금 20-30% 갖고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좀 마음이 든든하네 라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 왜 저 사람은 자꾸 팔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있을 때 없을 때에 대한 느낌이 다르거든요. 하다 보니,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와 이거 지금 하락하는데 내가 주식 100% 다 두드려 맞았어. 그래? 나는 한 20-30%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좀 낫더라 하는 반응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얼마큼 내가 심리적인 위안을 갖고 있을 현금을 좀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지 많은 결과가 나중에 가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100% A로 갖고 있던 분과 B로 있던 분들의 차이는 무지 커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하락 끝나고 반등할 때 보게 되면 제 기억이나 흐름을 봤을 때 이분은 올라가도 못 움직여요. 그냥 항상 갖고 있던 거, 한 2년 전에 갖고 있던 거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내 종목 얼마나 올라가나만 보는데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액티브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고 이게 주도주인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따라 들어가야지. 나머지는 물론 물려서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계좌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식 계좌는 움직여야 됩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나중에 이게 뭐 오늘 5% 손해보고 아유 가만히 있는 게 낫네라고 생각했던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움직여서 같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움직이시는 분과 안 움직이시는 분은 차이가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렇다고 처음에 산 거 뭐 그걸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액션을 취할 수 있게 계속 사람 움직이는 계좌로 만들어주는 게 더 제가 뭐 증권사 출신도 아닌데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야 좀 더 내 관심도 그렇고 내가 공부하는 여력도 생기고 이게 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은 예전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쭉 갖고 있다가 여기서 한 주를 팔아다가
될 만한 종목 쪽으로 한 주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액션을 주고 관심을 주고 물을 주는 화분이 같은 계좌가 나중엔 관심을 쏟았을 때 열매를 맺는 게 더 크고 아름다운 픽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잔소리는 그만하고 네 종목이나 한번 불러봐라. 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한번 시작을 오늘 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래도 명신산업 서현이와 SL이죠. 자동차 쪽입니다. 이쪽 계속 좋게 보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별 변화 다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시도는 하는데 지금은 중기적인 저항권 여기 돌파하는 게 관건이죠. 회사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하나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워낙 좀 거칠게 수급들이 움직입니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일단은 가격대 19,000원대네요. 근처까지 혹시나 쭉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쪽에서 뭐 SL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빠지죠. 또 화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 위쪽으로 시도합니다. 그만큼 차량용 부품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같이 현대기아차와 맞춰주고 있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또 서현이와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와 무지 밀리더라고요. 밀리다가 결국에는 쭉 다 밀리는데 그만큼 이때 그럼 누가 밀었냐? 별로 없네요. 개인들이 팔았고 기관들은 오히려 좀 아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고점인데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고점대 안착해서 돌파하는 모습들 나오지 않나. 하지만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지난 어제였죠. 어제 저가가 8,270원입니다. 8,250원 깨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한번 급하게 밀렸다가 돌아온 것 회복하고 그 가격대 라인 정도가 가장 중요한 지지권입니다. 이거 혹시나 서현이와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8,250원 깬다. 손절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만의 손절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대원제약 한미반도체 얘기를 그날 드렸는데 대원제약 이것도 그나마 지금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안 빠지네요. 괜찮네요. 이렇게 올라가도. 그래서 수익권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수익권이실 것 같은 수익권이 왜 아무튼 그런 상황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활 샀으면은 윤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이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약사로 좀 그러니까 시장에 맞는 트렌드였죠. 애들이 약 먹기 싫어 그래도 이거 봐 재밌지 쭉 짜먹어봐 꿀꺽 뭐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니고 가정상비약 쪽으로 들어가 있죠. 콜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실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유하신 분 그냥 보유. 하지만 만약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17,700원 500원 할려다가 17,7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계속 위쪽을 타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종목 드릴 때는 말씀드릴 때는 손절가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위쪽으로 알아가는 건 위아 해피, 밑으로 내려가는 건 방어를 해야 되겠죠. 한미반도체 좋은 얘기 나오고 주가는 또 전강후약 더럽네요. 아직 안 가려고 하나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패턴은 지금 중기 저항권 안착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일 것 같습니다. 안착하게 되면 돌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손절가 없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손절가 안 드릴 것 같고요. 없이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기업 체력들이 드는데 시세만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12,000원대까지도 봐야 될 거. 12,000원대 초반, 12,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근데 그 전까지는 꾸준히 봐도 혹시 이거 좀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두셔도 됩니다. 다음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두셔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주주들한테 가치를 충분히 제공해 주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고 그냥 이런 건 방치하셔도 돼요. 이런 회사들은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해상 말씀드렸죠. 금융주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해상이 제일 낫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이 레벨업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 중기 지지권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현대해상은 그냥 딱 봐서 이런 자리들만 들어와도 그냥 무겁지만 자리는 맞춰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크게 안 밀리고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되는데 현대해상 가지고 뭐 단타를 칩니까? 네,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 JVM, 네, 쭉쭉 갑니다. 네, 잘 가네요. 네, 꼭 잘 간 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안 간 건 또 숨겨버리는 아주 치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성장 그대로 보여준다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고요. 코로나19 수혜입니다. 이것도. 약국도 자동화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예전에는 약국 가면 약사님께서 처방 좀 받고 요만한 이걸 뭐라 그러죠? 또 빤 찢는 하얀색 그 방망이랑 같이 빠서 약 가루로 만든 다음에 해서 부어다가 저희 약봉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을 하나씩 접어가지고 자 이거 네 약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안 하죠. 이제 요즘 보면은 보니까 뭐 드르륵 한 다음에 드럭커 하고 찍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찢어가지고 약 먹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자체도 이제 PC로 해서 처방전 이제 보면 대형 약국 그렇습니다. 처방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스캔으로 떠고 이걸 가서 뭐 클릭만 하니까 뭐가 드르륵 하듯이 바로 약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약국도 좋아졌습니다. 그거 다 누가 하느냐? 이 회사가 하죠. 근데 이거를 한국은 됐고, 한국은 잘 뚫을 거 뚫었고, 지금 세계로 가자. 수출이 잘 됩니다.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판가를 인상시켰습니다. 좋겠죠? 네, 이런 쪽이 나가고 있다. 하는 쪽에서 계속 관심이 성장한다. 근데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 추격 매수해서 절대 좋을 거 없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사세요. 차라리 19,000원대, 19,500원대 밑으로 들어갈 때 아마 19,000원대 초반 정도쯤에 다시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 따라가선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이런 가격 얘기하게 되면 제가 레몬 리딩방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그냥 가격만 말씀드리고. 근데 또 따라 하신 분들이 혹시나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종목 얘기를 하지 말까요? 그냥 매크로 시황 얘기만 쭉 하고 그냥 갈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요. 종목 얘기를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종목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한 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 HK 이노엔 보유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무겁지만 서서히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 끝날 때 4만 원대 이탈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4,200원인데요. 그냥 보유, 그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안 살아남는데 거래 살아나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보고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 보시면서 일단 대응하되 손절가는 꼭 챙기시고 대응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요거는 혹시나 대응하셨다 보면 손절입니다. 광동제약 재미없습니다. 얘가 여기 못 넘어갑니다. 혹시나 이번에 성수기인데 삼다수 잘 팔리는 시기인데 넘어갈까 싶었는데 잘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혹시나 다시 한번 지금 지난번 6,500원대죠. 여기가 넘어가야 돼요. 6,500원대 넘어가서 패턴상으로 딱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 손절할 준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300원대 이탈 손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아닌 것들은 대응해야 기대했는데 성수기고 뭔가 물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안 나온다. 그냥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삼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CJ제일제당 음식료 업체들은 다 괜찮은데 버티려고 하죠. 근데 지금 안 맞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곡물가 고점에서 쭉 밀리고 다 좋은데 환율이 안 맞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 쪽에서 그 가격이 하락해도 환율 때문에 그대로 환율을 적용받아도 조금 좀 낫겠네요. 그게 단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랠리는 환율까지 하락한다. 금상첨화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유가 하락, 환율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음식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항공주인데 항공주는 수요가 아직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약간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거시적인 부분만 본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아닌데요. 예. 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요쪽은 덜 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쌉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라홀딩스. 혹시 이거는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갖고 계시다. 요 정도는 한 36,500원, 100주 정도는 한번 계속 가져가 볼까? 라고 나중에 재평가 받게 되면 크게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되 당장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지를 못하는데요. 뭐 시장에서. 그래서 이쪽은 장기로 보시는 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한라홀딩스 사업 보고서 보고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시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디엔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잘 나가죠. 지금 그 주가가 아래로 잘 나갑니다. 워낙 제가 보기에는 비싸지 않은데 주가가 계속 수급 때문에 안 좋아지는 회사. 이런 거는 역배열이고 수급 안 좋다. 근데 회사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런 매매는 10주씩. 마이너스 한 1, 2% 났네? 그냥 10주. 그 다음에 또 밀리네? 10주. 이런 식으로 작게 분할해서 조금씩 사보셨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일단 그럴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락할 때만 사셔놓고 그 다음에 다음 변화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건 뭐 그냥 기술적으로는 그냥 다이빙하는 중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왜 이렇게 올랐나라고 해서 실망 매물과 뭔가 다 쌓이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배당 수익률 4%, 네, PBR 0.7배. 근데 지금 올해 나올 PR 6배. 근데 중요한 거는 덩치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공작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이어가던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덩치가 커진 거는 주가는 미리 선반영했다고요? 예, 주가가 덩치가 커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실적들이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밸류를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한때 이게 요 PBR, PR 밴드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밴드상으로는 주가나 이게 아직 합병이 되기 전입니다. 전에 주가가 먼저 갔다가 합병되고 나서 덩치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자산 자체가 바뀌죠. 그러면 아마 그때 나왔던 자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쯤 위치해 있을 겁니다. 자산은 늘었는데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들. 이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그런 쪽에서는 중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 대보마크테틱 2차전지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구간에는 나머지 종목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즉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죠. 우리 갑니다. 자, 가장 큰 형님 가는데 뭐 하십니까? 안 타시고 그러면 나머지 자금들이 이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쪽도 그럴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시가총액 2위 쪽이나 나머지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관점 쪽에서 혹시나 그래서 2차전지가 좀 흔들리는 국면들이 나온다. 오히려 매수 국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큰 그림은 맞춰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게 대거마그네틱도 아직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짧게는 여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8,500원.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켜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딱 하고 턴하는 과정이 나올 것 같고 거래도 없습니다. 거래 아직까지 정체란 얘기는 주가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은 보시되 아직 뭐 움직일 만한 종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들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지금 주가는 계속 시도는 하는데 약간 버겁죠. 왜냐면 1차적으로 지금 약간 저항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살짝 눌렸을 때 지금 보게 되면 5만 원대 초반이네요.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기회는 활용하시는 양극재 쪽 안 죽습니다. 네,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스카이라이프 SBS 이런 거는 또 제작사 입장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또 시장이 약할 때 강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는 하지 마시죠. 이쪽에서 만약에 수익 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챙기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스토리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거 매매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지금은 어제는 밀렸죠. 어제 밀렸는데 단기 이평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바로 월요일날 턴할 수 있어요. 바로 월요일날 반등하게 되면 이런 점에서 혹시나 주가가 33,000원대를 바로 그냥 쭉 하고 들어간다. 월요일날짜리가 그렇게 쭉 하고 들어간다. 근데 장중에 들어갔다가 종가는 뭐 31,000원대로 끝난다. 라고 하게 되면 약간 힘이 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관리를 하시되 나는 그래도 우영우가 재밌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죠. 지금은 챙길 거 챙기고 요거는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 뭐 스카이라이프, KT 쪽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자꾸 KT 뭐 없나 싶어서 KT 쪽 해당되는 회사가 없거든요. 넘어가 그랬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KT 치사하게 한글로 써놨어요. KT 알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움직이다 보니까 몰랐네요. 네, 사람이 머리를 써야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근데 회사는 KT 쪽과 KT 이번에 우영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홈쇼핑 관련된 쪽인데 그래도 뭔가 KT 계열하고 붙는다 그러면 왜 테마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연결시켜가지고 저기 관련이 없어도 뭔가 움직이는 이런 거. 네. 뭐 저거 그냥 그렇고요.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SBS 말씀드렸죠. 이것도 참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거는 SBS는 기관이 사야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은 꽉 찼어요.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더 대응 못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나오면 종목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적어도 1차 저항권 44,500원 안착하고 탄력받는다. 11월 달에 그 카타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가가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때는 레벨업을 했을 텐데 그 전에 이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한번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41,000원대 계속 내려가면 올리고 가죠. 41,000원대 이탈한다. 손절입니다. 꼭 지키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박스 아이패밀리 SC 말씀드렸죠. 쇼박스 이거죠. 네, 이거는 딱 보게 되면 장중에 계속 시도합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요 단계선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지금 제가 설정한 가격대 봤을 때 저항입니다. 저항 맞고 쭉 떨어집니다. 요때 걸었으면 그냥 아침에 시가가 5,450원, 고가가 5,710원. 저라면 여기 정리하고 그러니까 저 또 갔다 내려갔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런데 요 가격대에서 정리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이거 저항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300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수익 나고 빠지는 자리인데 아마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쉽게 안 죽을 겁니다. 또 흔들렸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5,7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5,150원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손절입니다. 오늘 손절만 엄청 얘기하네요. 근데 그거는 해야 이게 트레이더의 입장 쪽으로서 또 혹시나 따라 하실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드려서 계속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 정도를 손절로 얘기하는지 왜 저기가 저항권으로 보면서 하는지.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분봉 매매가 궁금해요.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렸다가 여러분들 하시다가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나올까봐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고요. 이거는 솔직히 좀 매매를 나는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어 라는 부분이 첫 번째. 좀 짧게 매매하는데 나는 좀 그나마 소질이 있어. 두 번째. 내가 이쪽이 안 맞는데 굳이 그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게 액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손절에 대한 개념과 뭐 이렇게 손절을 막 하는데도 저 매매 맞아? 왜 이렇게 계속 손해만 봐? 라고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보는 흐름이 나왔을 때 거기서 챙겨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없을 때 분봉 매매를 제가 여러분 모두를 말씀드리고 얘기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주식을 대응하는 첫 번째 가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 꾸준히 본다라는 첫 번째 명제에 안 맞습니다. 저는 그냥 살려고 생존하려고 했던 것 이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거를 주된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나 8.15 대표님이 뭐해? 그래도 한번 해! 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면은 안 할래요. 예, 그럴 뭐 어떤 기회가 돼서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뭐 분봉매매, 단기매매 핵심입니다라고 끌고 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패밀리 SC까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루멘이 요즘은 대세다. 잘 안 빠지네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 움직임도 동향도 그렇고요. 혹시 이거 지금 가격이 12,000원대, 12,900원대, 13,000원대 진입해서 딱 안착한다. 시세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15,000원대 뭐 위쪽까지 한번 쭉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는 11,000 지금 기준으로 11,900원이네요. 11,900원 이탈한다. 가차 없습니다. 손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민을 할 게 제가 그래도 저는 뭐 매크로 보는 사람도 아니고 트레이더로서 지금까지 그냥 20년 살아와서 처음에는 돈 많이 날리던 그냥 엉망인 트레이더. 지금은 좀 조금 그냥 요만큼씩 뭐 좀 챙겨가는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그냥 종목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는데 많이 참고해서 따라해 주시는 건 좋은데 혹시나 이렇게 종목 얘기하는 게 맞겠나 싶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나 임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되 너무 이런 장 안 되는데 종목 쪽으로 쭉 간다. 이거는 제가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나 종목 쪽 얘기하는 게 좋겠다. 뭐 매매 안 해도 종목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다라고 하게 되면 좋아요, 구독, 이건 제가 해야 되나요? 예. 좋아요가 혹시나 한 2,000개 넘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종목 계속 얘기하고요. 2,000개 안 넘어간다. 그냥 너 하지 마. 뭐 맞추지도 못하는데 뭐 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중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고요. 좋아요에 따라서 구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자 리퀘스트 서일 하이텍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네, 한 2년 정도부터 눈여겨보던 회사입니다. 네, IPO가 들어오는데, 뭐 경쟁률이 세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넘어갔어요. 이런 건 개인적인 입장 쪽에서 너무 약간 과열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첫째로 의무 비율이 38.7%, 좀 약합니다. 기관들이 경쟁률을 높여놓고 그렇게 좋은 회사면 안 팔겠어라고 하는 게 한 80% 넘어가야 되지, 80%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조금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게 IPO가 상장 후에 3개월 동안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하러 가신다고 하게 되면 해당 증권사에 한번 여쭤보세요. KB랑 대신인가 그럴 텐데 이게 공모가 90%는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모가가 이번에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에 90%면 5945, 4만 5천 원은 보장해 준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데 맞느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해도 이 2269대 1이면 한 주? 25만 원이 기본인데 또 추첨해서 한 주?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럴까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보기엔 해도 됩니다. 이 정도의 종목이면 해도 되고 폐배터리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익나는 유일 올리원 회사 다른 회사들은 지금 다 앞으로 뭐 한다 라인 깐다 뭐 간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수익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작년 매출이 1,470억에 영업이 168억. 근데 작년도 아직 개화기가 아니죠. 아마 개화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중반 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들어갔던 저희 뭐 초기 배터리 뭐 니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 뭐죠? 아이오닉 1이라고 하는 그 하이브리드카 거기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나오기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막 늘어날 때가 내년 중반 때부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1분기 매출을 보니까 515억에 영업이익 100억. 영업이익 20%네요? 예, 거의. 근데 그러면 올해 매출액이 2천억대 영업이익 400억. 와, 한 영업이익이 금세 3배 늘었네. 근데 시총이 이걸 따져서 보게 되면 6,1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400억짜리가 성장하는데 6,100억. 싸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만약에 이게 이 정도면 따상 가겠죠? 따상이면 따블이니까 1조 2천억,
30%니까 1조 5천억대 됩니다. 싸상으로 간 1조 5천억대가 과연 쌀까요? 영업이 400억대인데? 라고 보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매는 나는 짧은 거 잘 쳐. 매매 딱딱 들어오는 거 괜찮아. 생각하시게 되면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보유의 모멘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IPO가 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적정하게 못 받아서 싸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해도 됩니다. 그때는 고목가를 낮췄다, 경쟁률 재미없다, 그리고 IPO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분위기 봐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매매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뜨겁게 강하게 들어왔다. 이거는 매매는 2년 동안 상당히 아껴오고 좋아하던 회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밸류가 이만큼 높아져서 시작하는 거는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IPO는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서 앞으로 그럼 폐배터리 시장, 그럼 그때 뭐 NPC 그 종목들이 있죠.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이쪽과 함께 폐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회사가 없어요. 보면은 이제 투자한다, 용기 만드는데 용기나 내지 왜 용기를 만든다고 주가가 올라갑니까? 예, 이건 이상한 거고요. 근데 또 그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도 보면은 삼성 SDI가 4%대, 삼성물산이 4%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돈이 된다. 대기업이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한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요만큼 일부분일 것 같고요. 대기업이 했었을 때 그와 함께 성일하이텍은 그러면 회사가 팔릴 이건 애매한데, 근데 제가 지켜봤을 때 2년 동안 봤을 때는 회사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워낙 기술력과 특히 이거 있죠, 습식 재련 기술.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꾸준히 가는 쪽이기 때문에 글로벌 5개, 6개 중에서도 아마 회사 홈페이지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괜찮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기술력은 됩니다. 그래서 회사 좋다, IPO 괜찮다, 나왔을 때 매매는 물음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섹터나 아니면 종목들이 이렇게 리퀘스트로 아주 단한 문장으로 또 애화목님?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게 되면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찐시황 생각보다 좀 길게 했나요? 네. 했는데 이번 주 주말은 그냥 또 주식 걱정은 살짝 내려놓고, 예, 이번 주 찐시황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 또 말박 뛰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 됐으니까 그냥 안 보고 오늘은 그냥 휴가나 즐길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폭이 나올 때 얼만큼 나갈 것이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부터는 실적입니다. 실적 챙겨야 됩니다. 이것 따라서 또 시장과 관련된 거는 일단 1차전, 종목과 관련된 쪽에서 또 정신없이 움직일 게 2차전이다 보니까 이거 준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거는 다 개별 실적과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는 다 문의 주시면 임 대표님이 알아서 워낙 잘하세요. 네, 잘 정리를 하실 테니까 네, 또 문의 주시면은 또 대응을 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밤 또 시원하게 잘 나가시길 기원하면서 네, 오늘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
주식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